41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총사령 박상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1910년대 박상진이 이끌었던 비밀결사 조직 바로 뭐죠? 대한 광복회가 되겠습니다. 대한광복회는 이제 박상진이 이끌던 이 조직과 기존에 이제 1912년에 이제 그 풍기 쪽에서 이제 광복단이라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둘이 결합이 돼서 대한광복회로 이제 통합이 되었는데요. 이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비밀 결사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공화 정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비슷한 1910년대 어떤 비밀결사 독립운동단체로서 독립의금부와 같이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인병차인 조직 하인데요. 이 조직은 복벽주의 다시 대한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지만 대한광복회는 새로운 국민들이 세운 공화 정치를 이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자금을 모집을 해서 이제 만주에 이제 그 군사기지를 이제 건립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친일 부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강제로 걷고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처단하기도 하는 뭐 그러한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충청도 지부장으로 군자금 모집을 방해한 아산의 도고면장 박용화의 처단을 주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칠곡에서 유명한 뭐 장승 원을 뭐 이제 뭐 처단했다든지 부호인 뭐 이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떠한 단체인가 한번 살펴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전혀 관계가 없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타나기 전에 그러한 단체로서 이제 해산이 됐고요.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이끌었다. 이것은 이제 홍범도가 이끈 대한독립군이 주된 부대고요. 그 외에 뭐 최진동, 안무 등이 이끈 여러 독립군들도 활약을 했습니다. 국민위안부를 설치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활동이고요. 중국군과 함께 영릉간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이건 1930년대 초 북만주에서 활동했던 지청천 이끄는 한국 독립군의 그러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42번.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국민대표회의는 국민대표회의라고 되어 있죠.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대국민적 대회합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지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에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바로 1923년에 임시정부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위기는 이제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 이제 자금이 필요하죠. 근데 임시정부의 그러한 자금 연락망이 이제 연통제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일제에서 발각이 되면서 이제 일종의 뭐 이제 손이 끊어진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 노선을 이제 많이 임시정부 초기에 공을 기울였는데 이게 잘 효과가 없고 또 대통령 이승만은 이제 국제연맹에 위임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등등 이러한 것 등이 문제가 돼서 이 국민대표회의를 이제 소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창조파와 개조파 간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창조파는 뭐 신채호, 문창범, 신숙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주로 이제 만주 연해지 쪽에서 이제 무장투쟁을 선호하는 그런 독립운동가들로서 임정을 해체하고 새로운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고 개조파는 이제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안창호라든지 뭐 여운형 뭐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원래부터 임시정부의 어떤 이제 초창기부터 공을 기울였던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옹골한 노선 이런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자 뭐 이러한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뭐 문제가 쉽게 1923년이라고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1번 가가 되겠고요. 이게 결렬이 되면서 결론이 없이 창조파 인물들이 많이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임정을 떠나면서 임정은 위상이 약해지고 결국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취임을 시킨 다음에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형태로서 이제 바뀌게 되고 임시정부는 이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자, 다음 문서가 작성된 당시에 실시된 일제 정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토 총독이라고 출정이 되어 있죠. 뭐 데라우치 총독 그러면은 무단 총지 1910년대. 그 다음에 사이토 총독 그러면은 이제 유명한 1920년대 이제 그 문화 통치를 이제 역설하던 그런 대표적인 총독이죠. 특이하게 해군 출신 대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문화 통치란 것이 딱 나와 있어요. 조선 내부의 민심도 안정되지 못하였다. 세계적 불안. 이제 20년대가 이제 세계대전이 끝난 뒤죠. 뭐 보면은 뭐 형식상 뭐 지방자치를 뭐 실시하고 뭐 교육제도를 뭐 개정해서 뭐 차별적인 것을 뭐 여기 보면 일본인과 조선의 차별태도를 철폐하고 뭐 이런 등등등. 예, 바로 1920년대 일제의 통치고. 자, 정치 사회적으로는 이제 그 일제는 이제 문화 통치를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1910년대는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이제 토지를 이제 정리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조선 총독부에 수입이 많이 증가하고 미신고 토지는 이제 동척 일본인들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20년대는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일제가 이제 공업화로 이제 농업 부분이 약해지자 이 쌀 부족 문제를 미리 맡겨서 한반도에서 산미 증식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먹고 살 쌀이 없죠. 목표량을 초과해서 목표량은 목표량 들어가고 증산은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래서 일본으로 반출이 많이 이루어졌죠. 식량 부족 문제.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노동력 동원의 국민징용령을 시행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1938년에 이제 국가총동원법을 실시하죠. 전시체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물적 수탈하는데 인적 수탈의 그러한 일환으로서 이제 국민징용령을 이제 1939년 또는 40년 요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194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선 태영령을 공포하였다. 이건 야만적인 매질을 하는 그런 법령이죠. 자, 이것은 1910년대, 1912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무단 통치의 그러한 한 모습이 됩니다.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되죠. 독립운동 탄압을 위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이제 공포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1930년대 이제 이후 일제가 이제 점차 이제 민족 말살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상범을 미리 이제 관찰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예비 구금까지 하게 되는 뭐 그러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자, 이 회사령을 제정한 시기도 역시 1910년이니까 1910년대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경제적 조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 통치에 관한 시기 1920년대 요 관련된 경제적 정책 바로 산미증식계획 그리고 뭐 곁들이자면 회사령을 제정을 했지만 10년대 20년대는 폐지하면서 일본 자본이 한반도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44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는 정치적 계획적 사회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일체기의주의입니다. 이 3대 모토하면 좌우 합작단체 바로 신간회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1927년에서 1931년까지 존속을 했는데 자 이게 나오게 된 것이 앞서 말한 이제 문화 통치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어떤 자치권을 얻자는 그런 것들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회주의자죠.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그러죠. 민족주의에 대해서 일제와 타협을 해서 일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치권을 얻어내자. 뭐 자치론자라고 하죠. 이광수, 채린, 천도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들을 배제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아,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사회주의자들도 이제 그 치안유지법으로 합법적 공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무도서각에서 바로 정우의 선언 등을 통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결합을 하면서 신간회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족 유일당 좌우 합작 운동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나머지 보죠. 이상설, 이동희를 정부통령이 선언했다. 이것은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그냥 단체인 군정 형태를 취하기도 한 민정 플러스 군정, 대한 광복군. 기본적인 군대 형태이지만 정부라는 말을 써서 군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민들을 이제 총괄하는 그러한 단체다. 자, 이것이 이제 1914년 연해주에서 이제 창설이 되었었고요. 일제가 조직한 105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되었다. 이것은 바로 최대 애국개몽운동단체 비밀결사 형태로 창설이 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이제 해체가 됐고요.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 하였다. 자, 이것은 앞서 대한강복회와 이제 유사한 것이 아니라 같은 1910년대에 있었던 비밀결사 조직인 임병찬이 세운 바로 독립의금부이고요. 자, 여기는 대한강복회가 공화정을 추진했다면 여기서는 복벽주의, 대한제국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그러한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이승훈이 평북 정주에서 오산학교, 그 다음에 안창호가 평양에서 대성학교를 세운 것은 신민회의 그런 회원들의 활동이 되겠죠. 네, 신민회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 자기회사 태극상 같은 산업 이런 것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독립전쟁을 준비했죠. 그래서 서간도 삼문보에 이회영, 이시영 형제들이 이제 기지를 세우기도 했죠. 자, 정답은 1번 신간에 대한 거 민족일당 운동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온 것. 자, 이 얼굴만 봐도 요즘 뭐 많이 알 수 있죠. 딱 보면 바로 김원봉이라는 분이죠. 약산 김원봉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유명한데요. 첫 번째는 1920년대에 활약을 했던 이제 의열단을 몸소 조직을 했고요. 자, 근데 이제 개인 의거 위주인데 뭔가 좀 조직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1925년을 전후로 해서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들이 당시 이제 국공합작이 생긴 그 중국 국민당 정부 내에 있었던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제대로 배우면서 당과 군대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것은 이제 정치, 장교, 정치, 교육 이런 것을 가진 간부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황포 군관학교처럼 우리 스스로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당으로서는 민족혁명당, 민족유일당의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좌우가 이제 결합이 되는데 점차 이제 좌파 계열 색채가 좀 강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파 쪽이 많이 나가면서 좌파 색깔이 짙은 조선민족전선연맹, 좀 느슨한 연맹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군대 형태로서 중국 관내에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조선 의용대의 그 화북지대 황하 이북으로 건너가면서 중국 공산당이 있는 연안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부대가 대다수가 조선 의용군으로 이제 개편이 돼가고요. 할 수 없이 김원봉과 본대 일부는 한국 임시정부에 와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으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군무부장을 맡게 되죠. 임정과 연합전선을 펼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광복군을 편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지위는 이제 부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사령관은 누구냐? 아까 한국 독립군 나왔었죠? 땅성보 사도하저 전투에서 유명한 바로 지청청 장군이 되겠고요. 겸 군무부장, 국방부 장관에 해당이 되죠. 자,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였다. 자, 이 사람은 미주 하와이에서 활동을 했던 박용만의 그런 활동이죠. 1914년에 이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것을 미주에서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안중근이죠. 유명한 1909년 10월 26일 암살했고요. 한국 독립군이고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지청천. 이 사람이 이제 한국 독립군 초대 겸 이제 총사령관이 되죠. 일제패배과 강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했고 이것이 나중에 해방 직후 조선 건국준비회로로 개편이 되죠. 이것은 여운형 선생이 되겠습니다.